얘기 중에 다 이제 일정 부분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아까 마지막 논점은 해결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있는 건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토론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또 여러분께서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니까 질문은 드리는데요.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고 이차영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 나쁜 일은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일은 뉴스가 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정 편향성들을 갖고 있고요. 언론은 그저 어떤 사회의 일들을 논평하는 수준,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환경 감시 기능한다고 하지만 우아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전달해 주는 기능에 충실할 뿐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는 데는 소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부정의 저널리즘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긍정의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직의 해결사를 자처하지 말고 언론이 삼성의 해결사 될 거 아니잖아요. 검찰의 해결사 될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의 해결사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해결사로 언론이 다시 거듭날 때 레거시 미디어도 의미가 있고 1인 미디어도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경향신문에서 지난 11월 21일 날이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김영균 씨와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3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에 외주화했으니까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죠. 이런 아젠다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논평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저널에서 135만 원으로 6개월간 살아간 기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아니 최저임금이 높으냐 낮으냐 말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언론이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 칠 때 어느 구의원이 쫓아가서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자들이 가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오늘 저희가 2시간 넘게 얘기했던 기레기로 시작했던 언론의 불신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 새로운 총선의 해인데요. 정치합시다. 좀 유 작가님 잘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이 좀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기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안 풀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하실까요? 오늘 한 30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다시 한 번만 좀 질문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 이사장께서 이른바 편파 중계를 예를 드셨습니다. 이건 정 교수께 다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근데 아까 이차영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저널리즘에서 지켜왔던 어떤 공정성 같은 것을 최소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이 돼가지고요. 그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서 이거는 유 작가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 실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거를 다시 정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널리즘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경험들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훨씬 더 파괴적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신문들은 대단히 정파적이었고요. 대단히 당파적이었었어요. 특히나 직업적인 저널리즘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을 때는 상업성과도 막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당파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방송이 나타납니다. 근데 방송은 사실 몇 개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공영방송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방송의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질문도 나오셨지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나 또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뭔가 가운데로 모여서 카먼 센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신문들이 이른바 외적 다원성이라 그래서 모든 수적 다원성으로 전체적인 전묘법적인 그러니까 모자이크적인 어떤 현실을 완성했다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그것이 가지는 독점력을 통해서 뭔가 커먼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지금은 그것조차 이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굉장히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협력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쌓아진 건 아닙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스트레스에 마주해서 뭔가를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정보를 취사하고 정보의 길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의견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직업적 저널리즘들이 하고 사실은 그 직업적 저널리즘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걸 혹시 이런 방법론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가 상당히 영향력이 약화됐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 JTBC는 물론이고 KBS와 같은 공공성 강한 미디어는 나름대로 상업적 미디어와 차별화되어지는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영역 확대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1인 미디어 아까 되게 자유시장 원칙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자유시장 원칙이 나름대로 작동하는 곳이 유튜브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데서 조금 좋은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의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께는 발언 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유 이사장님은 내일 또 나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 교수님은 지금 추우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마지막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양보해 주시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시대의 특성은 과거랑 달리 상상과 현실이 중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편으로 VR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A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은 가상을 마치 현실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가상을 현실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 잠재성이 발휘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향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이 있는데 저는 그 유 이사장님이 취하신 그 방향이 이제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930년대 독일의 그 당파적 저널리즘이잖아요. 그걸로 돌아가신 거라고 보고 이런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했을 때 이분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 취임식 하면 그 광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차는데 보통 다른 대통령은 꽉 찼는데 이분은 사실 반밖에 안 찼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낸 그 공식 사진을 보면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근데 미디어에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사진 조작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은 그건 조작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뭐냐? 그것은 대안적 사실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상상을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건 굉장히 반동적 방식이고요. 그 창조적이고 생산적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젠다 세팅을 해서 아직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것을 있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방식의 언론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알릴레오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사실.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언론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뭐 저희들도 또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대해서 특히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분 모시고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신년 토론 두 번째 날 키워드는 정치개혁이고 유 이사장님은 내일 또 나오셔야 되고 과거의 썰전 멤버들이 나와서 또 열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st thing I remember is the freezing cold.